자, 풉니다. 이 센 파트, 센 수원이잖아. 지금 너네가 이 센 수원 파트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할 때 어떻게 항상 이 카톡에 올려놨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냐면 수원 파트에 우리가 센은 나갈 거야. 물론 센을 나가는데 이 센 문제집 세 문제집 푼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개념 원리, 지금 우리가 개념 원리가 있었지. 지금까지 풀던 개념 원리. 이제 세 문제집 샀으니까 이거 버리고 이제 얘만 갈아타서 얘만 풀면 돼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왜냐면 알아도 되는 게 뭐냐면 한 문제집 우리가 지금 샀잖아. 이 문제집을 또 세 거 샀어. 그럼 우리가 너네가 생각하기에 뭐냐면 문제집 많이 풀면 문제집 자체를 많이 풀면은 내가 많이 풀었으니까 성적 자체가 그래도 괜찮게 나오지. 괜찮게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야. 근데 생각을 해봐봐. 문제지를 많이 푼다고 하는 게 과연 한 문제지 한 권을 제대로 푼다고 생각이 들어? 한 권만, 그럼 역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생각해보면 한 권 자체만, 한 권만 제대로, 너네 머릿속에 한 권만 제대로 박혀있으면은 시험 점수 잘 안 나올 수가 없어. 문제집 한 권만, 너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집 한 권 자체만 제대로 풀고 있어도, 너네 머릿속에 그거 자체가 박혀만 있어도 시험 자체는 훨씬 쉽게 풀어. 그래서 지금 푸는 이 센은 오히려 어떤 용도가 되냐면 너네가 지금 풀고 있는 그 개념 원리의 보조수단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 센 푸는 게 너네가 저번에 배웠던 걔네를 복습을 하면서 다지는 형태가 되어야지, 그냥 세 문제집 푼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는 개념 원리, 이 진도를 특히 이렇게 나가. 아마 진도 나갈 때 진도에 관련된 기본적인 기본 개념 파트가 있겠지. 기본 개념 파트 앞에 있었던 거, 기본 개념 파트를 내가 영상으로 찍어줄 거야. 그리고 요거는 반드시 기본 개념 파트는 특히나 내가 전화로 해서 항상 너네 애들한테 항상 뭐가 되는지를 하나 물어볼 거야. 항상 얘를 물어볼 거거든. 이 물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너네가 기본 개념은 이 기본 개념은 아까 이게 좀 개념 원리 책을 바탕으로 찍어놨던 거, 그리고 영상 보면서 다시 이에 대해서 내가 물어볼 거야. 그럼 이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너네가 이 두 라인으로 가야 돼. 개념 원리의 필수 예제들. 필수 예제 자체는 반드시 한번 다시 풀어봐야 돼. 필수 예제는. 그리고 자기가 필수 예제 풀고도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거기다가 기본 예제 밑에 확인 체크 이렇게 풀어보면 돼. 그 다음에 이거를 풀이를 바탕으로 이제 센의 B단계를 풀어보면 돼. 자, 그리고 아마 이번에 그러면 센에는 특히 B단계랑 C단계까지 있잖아. C단계. 근데 중앙고 하면서 너네가 C단계까지는 손을 건드려도 큰 의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B단계 위주로 돌리되, 이번에는 오히려 너네가 개념 원리에서 너네 필수 예제랑 확인 체크가 가능하면 확인 체크까지 풀고, 연습 문제 스텝 2랑 스텝업 이렇게는 너네가 저번에 어렵다고 해서 뒀잖아. 그래서 이번에 개념 원리에서 필수 예제 가고, 그 다음에 확인 체크, 풀 수 있는 사람은 풀어보고, 요거 다음에 센 B단계를 풀고, 그 다음에 요거 가고, 그 다음에 얘를 갈 거야. 스텝업이랑 스텝2랑. 그래서 이렇게 풀면은 아마, 그래도 C단계보다는 약간 낫지만, 그래도 나름 약간 어려운 문제들 저기 넣어놨거든. C단계보다는 낮아, 근데.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면은 아마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너네가 개념 원리 자체를, 이 책 자체를 여러 번 풀게 되니까 너네 머릿속에 훨씬 더 오래 남게 있겠지. 그래서 얘네는 그렇게 보조수단으로 가지고 가야 돼. 그리고 이 문풀 강의, 이건 문풀 강의지. 강의 자체가 문풀 강의는 이거 그냥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면 이 강의를 보고, 특히 너네 모르는 거는 반드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면 너네 맞더라도 뭔가 애매한 것들 있지. 맞더라도 뭔가 애매한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중요한 건, 이 맞더라도 애매했던 거는 내 풀이랑 너네 풀이를 비교를 해보고, 여기가 100% 일치하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돼. 100% 일치하는지.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보고, 그 생각이랑 너네 생각이랑 100% 일치하는지를 보면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은 돼. 됐나? 그래서 됐지? 그럼 이제 직접 한번 들어가 볼게. 자, 첫 번째 거야. 자, 그래서 38번부터 이제 풀어볼게. 38번에 다음 설명줄 옳은 거. 자,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아마 쭉 되어 있을겠지? 자, 쭉 되어 있을 거야. 자, 첫 번째, 64의 세제곱근은 세제곱근 루트 64뿐이다. 자, 64의 세제곱근이라고 읽고 뭐라 생각해야 돼? 64의 세제곱근은 64의 여기다 줄까? 64의 세제곱근은 내가 첫 번째야. 38. 자, 64의 세제곱근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x의 첫 번째야. x의 세제곱은 64가 되는 수를 얘기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x의 세제곱은 64가 되는 x는 우리가 실제로 이 중에 실근인 게 한 개 있지만 실근인 걸 굳이 제한하지 않는다면 x의 세제곱은 64는 실제로 우리가 근의 공식을 쓰고서 복소수 i 자체를 뽑아내서 실제로 근 자체는 3개가 있었지. 요거랑 관련된 게 얘기가 있었어. 내가 n차 다항식은 반드시 복소수 범위 안에서 반드시 n개의 근을 가져. 그래서 요건 알아두면 조금 편해. x의 세제곱은 64는 실제로 근 자체는 항상 얘네는 3개를 가져. 근 자체는 3개를 가지는데 그 중에 실근이 1개인 거야. x의 세제곱이니까 홀수 차지. 그래서 실근이 1개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알아둬야 돼. 자, 두 번째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근 중 실수인 것만 물어보네. 그래서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고 이 중에 실수인 거는 우리가 루트 기호를 표현해서 사용했잖아. 그래서 세제곱근 루트에 마이너스 8인데 그럼 얘가 1개 있었나 라고 생각을 하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y는 x의 세제곱의 그래프의 개형을 봤었어야 되지. 그래프의 개형은 y는 x의 세제곱은 이렇게 그려졌었지. 자, 관련된 내용은 y는 우리가 y는 x의 n제곱에 대해서 n 자체가 홀수이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었고 n 자체가 짝수이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었지. 이렇게. 그래서 n이 홀수냐 짝수냐, n이 짝수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자, a 자체가 뭐 하는 김에 쭉 해볼까? y는 x의 n제곱에 대해서 x의 n제곱은 a의 근주 실수인 것을 찾으려고 요 방정식을 어떻게 풀었어? 함수로 돌려서 풀었었지.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가 n이 홀수이면은 이렇게 그려지고 짝수이면 이렇게 그려졌어. 이 내용 자체가 뭐였어? 얘가 기함수, 얘가 우함수였어. 기함수 내용, 정확한 기함수의 표현은 f의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fx가 됐었고 f의 우함수는 마이너스 x가 f의 x가 됐었지.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 요 정의도 알아둬야 되고 이 기함수의 주도한 의도 자체가 이거에 의해서 마이너스를 뽑아낸다. 안에 있던 마이너스를 뽑아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얘는 뭐 결국 원점 대칭. 대칭이었던 게 원점 대칭이었고 이거 대칭이었던 게 y축 대칭이야. 대칭 자체가 y축 대칭이지. 그래서 이런 의미를 바탕으로 원점 대칭이고 y축 대칭이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렸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자체에서 a가 여기 원래 있는 a라고 하는 게 딴 걸로 그려볼까? a라고 하는 게 양수이든 0이든 음이든 교점 자체는 항상 1개가 나왔지. 그래서 얘를 우리는 뭐 n제곱근 루트를 활용해서 뭐 n제곱근 a 또는 n제곱근 루트 a 둘 다 뭐 일반적으로 n제곱근 a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루트를 사용하니까 쓰면서 n제곱근 루트라고 종종 읽기도 하거든. 근데 일반적으로 n제곱근 a라고 써. 그 다음에 우함수는 a가 양수이면 근이 2개, a가 0이면 근이 1개, a가 음수이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지. 그래서 a라고 하는 게 양수일 때 존재하는 이 교점 자체를 뭐 n제곱근 a라고 표현을 하면 어차피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떨어진 거리가 n제곱근 a면 여기 떨어진 거리 역시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표현을 했었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어차피 교점 자체가 제로고 요거 자체는 교점 자체가 없을 거고. 됐나? 그래서 a가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저렇게 그려질 거고. 자, 마이너스 8의 두 번째, 마이너스 8의 세제곱 근 중 실수인 거. 마이너스 8의 세제곱 근 중 실수인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 이거의 근 중 실수인 거를 물어보잖아. 실수인 거. 따라서 우리는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 되는 거는 실제로 y는 x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기함수 파트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교점 자체가 1개가 나오고 마이너스 8이니까 여기 음수네. 마이너스 8에서 여기 음수가 나오니까 실제로 세제곱근의 루트 마이너스 8 또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8인데 실제로 교점 자체가 하나가 나오고 우리가 걔를 뭐 세제곱근 루트의 마이너스 8이라고 얘기한다
라는 거였지. 지금 처음 개념이라서 좀 자세하게 얘기만 해주는 거야. 나머지는 훅훅 풀어버릴게. 아마 나머지는 금방 풀 거거든. 첫 개념이라서 조금 자세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뭐 이번에 실수인 것은 없는 게 아니지. 실수인 게 없는 게 아니라 실수인 게 존재하되 그게 하나만 존재하는 거야. 하나만 존재하지. 첫 번째 거는 64의 세제곱근 루트의 64뿐이 아니라 허수까지 있으니까 걔네 자체가 근이 나머지까지 있으니까 요 얘기가 아닌 거지. 실제로 근 자체가 3개야. 자, 세 번째 거 8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4제곱근 루트의 8이래. 8의 4제곱근. 그럼 이 말은 뭐 x의 4제곱은 8. 너네가 봐야 될 게 뭐냐면 8의 몇 제곱? 세제곱, 4제곱 이란 거 물어보면은 너네가 x 지금 4제곱 근 중이라니까 x의 4제곱은 8이란 이 식을 반드시 먼저 적어야 돼. 요게 중요해. x의 4제곱은 8이란 거 먼저 적고 그 다음에 실수인 것은 그 중에 실수인 것. 그 중에 실수인 거잖아. 그럼 우리 생각해야 될 게 y는 x의 4제곱이라는 그래프를 생각해야 돼.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고 그러면 y는 8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만나면서 교점 자체가 2개가 생겼지. 따라서 n이 짝수, 4제곱근, 6제곱근과 같은 짝수일 때는 뭐 교점 자체가 2개가 생기고 이 2개 중에 1개를 우리는 플러스, 1개를 마이너스로 붙이면 됐었지. 그래서 8제곱근 중, 8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4제곱근 루트 8뿐이 아니라 하나가 4제곱근 루트 8이면 나머지 하나는 4제곱근 루트의 8의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야. 그래서 4제곱근 8, 마이너스의 4제곱근 8.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것도 아니지. 자, 4번. n이 홀수 있을 때 3의 n제곱 근 중 실수인 것은 1개이다. 자, 요건 아까 지금까지 했던 거지. 자, 4번에 n이 홀수 있을 때 3의 n제곱 근이란 것은 x의 n제곱은 3이 되는 것에 대해서 x의 n제곱 지금 주어진 주체가 n이 홀수이기 때문에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그려져? 여기 그려놨지. 그래프 그리는 게 이렇게 그려졌었잖아. 그럼 3은 여기고 y는 x의 n제곱과 y는 3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y는 3과의 교점 자체가 여기 있는 교점을 우리는 n제곱근 루트의 3 또는 n제곱근 3이라고 표현하고 실수인 거는 1개지. 나머지 실수인 게 1개지 허수인 것 자체는 n-1개 있는 거야. 중요한 거. 따라서 4번은 맞는 말이지. 그래서 4번이 맞지. 자, 5번에 n이 짝수일 때 마이너스 4의 n제곱근. 자, 마이너스 4의 n제곱근, 즉 x의 n제곱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거. 자, 따라서 n이 짝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마이너스 4라는 거는 여기잖아. 따라서 교점 자체가 중요한 건 a가 짝수일 때, 특히나 짝수일 때고 a 뒤에 있는 수 자체가 음수이면 교점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아. 교점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중 실수인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지. 실수인 것은 2개이다. 2개가 되려면 뒤에 있는 마이너스 4가 아니라 그냥 4가 되던가. 그러니까 양수가 되어야 2개라고 얘기가 가능하지. 그래서 얘가 아니야. 그래서 4번이지. 그래서 옳은 거는 4번이야. 자, 지금 개념 처음 푸는 거라서 되게 자세하게 한번 해봤거든? 나머지는 이제 쭉 풀어볼게. 자, 39번이야. 39번이랑 관련됐던 이 내용이 뭐였어? 자, n제곱근. 우리가 n제곱근에 대해서 n제곱근에 대해서 n이 짝수이냐 홀수이냐에 따라서 저 케이스 자체가 그러니까 푸는 것 자체가 루트를 풀 때가 종종 바뀌었었지. 뭐였었냐면 관련된 자, 39번이야. 39번이야. 자, 우리가 제일 많이 썼던 게 루트의 a의 제곱이라는 게 실제로 절대값 a랑 같았어. 기억은 나? 루트의 a의 제곱이 절대값 a랑 같았었는데 이거는 뭐 실제로 얘 자체를 몇 번 해봤었지. 루트의 마이너스 3의 제곱과 루트의 3의 제곱을 계산을 해보니 둘 다 안에 루트의 9가 되고 얘는 루트의 9가 되고 계산하면 둘 다 뭐 3이 되더라. 따라서 루트의 마이너스 3의 제곱이나 루트의 3의 제곱의 결과값이 3이 된다는 거는 음수는 마이너스를 떼고 양수는 그대로. 따라서 얘는 절대값 3이랑 같았어.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가령 뭐 루트의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을 계산한다는 거는 실제로 세제곱근에 안에 거 괄호 있는 건 먼저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27. 그래서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7이 되는 수 중에 실수인 거. 아까 저번에 항상 얘기했어. 이 기호는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즉 n제곱해서 안의 수가 되는 것 중에 실수인 거를 표현할 때 루트로 표현하잖아. 따라서 우리는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7이 되는 수 중에서 그 중에서 실수인 것을 우리가 이 기호로 표현하고, 그러면 실수인 것 중에 마이너스 27이 되는 것 중에 실수인 거는 얘는 마이너스 3이잖아. 그리고 우리는 얘가 한 개인 것을 알고 있지. 홀수 차니까.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3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오네. 마이너스 3이 나오네. 그럼 양수는 세제곱근의 3의 세제곱은 실제로 세제곱근의 루트의 27이 되고, 따라서 얘는 그대로 3이 되지. 그래서 음수는 음수로 나오고 양수는 양수로 나오네. 따라서 홀수면은 그대로 나와. 보면 알겠지만 짝수면은 안에 개가 음수 부호가 사라지기 때문에 부호를 띄고 나오지만 홀수일 때는 음수의 홀수 제곱 역시도
마이너스 5를 여전히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같이 나오는 거야. 따라서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n제곱근 루트의 a는 결과적으로 n제곱근 루트 a는 실제로 뭐 크게 두 칼레로 나와. 절대값 a랑 그냥 a랑 어떻게 나왔냐면 n제곱은 a n제곱 이거 a 자체가 아니야 n 자체가 n이 뭐 짝수 인 경우는 절대값 a로 나오고 n이 홀수인 경우는 a 자체가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 따라서 n이 짝수이냐 홀수냐에 따라서 나뉘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면 바로 풀려. 이 내용 자체를 알고 있다면 39번이 금방 풀리지. 39번이 금방 풀리는 거는 봐. 루트 앞에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 건 얘는 2잖아. 따라서 첫 번째 수가 될 수 있는 게 뭐야? 얘는 뭐 짝수니까 절대값에 마이너스 2. 얘는 홀수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3. 얘는 짝수니까 절대값에 마이너스 4. 뒤에 쭉 가서 뭐 10제곱은 뭐 절대값이 있는가? 절대값에 마이너스 10. 그러다 보니까 될 수 있는 게 뭐냐? 그냥 뭐 2,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5, 6, 마이너스 7, 8, 마이너스 9, 10 이렇게 되겠네. 그럼 뭐 이제 각각 계산하면 되지. 이거 하면 각각이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이니까 거기다가 10을 더하면 이 계산값은 6이겠네. 됐나? 됐지? 40번은 아마 똑같아서 굳이 내가 안 풀어도 될 것 같거든? 40번은 굳이 내가 안 풀어도 될 것 같아. 아마 똑같아서. 40번은 넘기고. 자, 그 다음에 41번. 41, 왜냐면 38번은 똑같거든? 하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40번. 너네 이거 맞은 사람은 넘겨봐, 그러면. 나 일단 40번 부탁할게. 자, 40번 다음 중 옳은 것만을 고르래. 옳은 거. 마이너스 36의 4제곱근은 없다. 자, 마이너스 36이야. 바로 풀게. x의 4제곱. 자, 첫 번째 기억. x의 4제곱은 마이너스 36이는 짝수네. 짝수니까 음수가 되는 것 중에 실수인 것은 마이너스 36의 4제곱 근은 없다고 물어보지. 근은 없다. 물론 이 중에 실수인 것은 없지만 x의 4제곱에 마이너스 36을 만족하는 이 근 자체는 반드시 4개 존재한다고 얘기했지. 이 원리는 뭐 아까 얘기했어. 어디 있어? n차 다항식은 복소수 범위 안에서 n개의 근을 가지거든. 따라서 근이 항상 4개가 있어. 그 다음에 니은 루트 64는 8864잖아. 그래서 루트 64라고 하는 게 8이야. 그래서 8의 이거의 세제곱근, 즉 x의 세제곱은 8을 만족하는 것 중에 실수인 것은 2. 실수인 것 2 하나 있잖아. 그래서 실수인 것은 2이다. 맞네. 자, 그 다음에 디귿이야. 디귿에 마이너스 125의 세제곱근. 그럼 x의 세제곱 여기까지 읽고 너네가 반드시 여기 있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5를 적어야 돼. 그 중 허수인 것은 x의 세제곱은 이 근 자체는 3개가 나와. 근데 근 3개 중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5를 만족하는 것 중에 실수인 게 1개야. 그러면 근이 3개고 실수인 게 1개야. 그럼 나중에 허수인 것은 몇 개 있어? 허근인 거. 허수인 거는 2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1개라는 말은 말이 안 되지. 자, 그 다음 16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2다. 자, 그 다음 디귿 리을이야. 자, 리을에는 16의 4제곱근, 즉 x의 4제곱은 16을 만족하는 수 중에서 실수인 것은 실제로 x의 4제곱은 16을 만족하는 실수 중에서는 일단 2의 4제곱 하면 16이잖아. 그리고 마이너스 2의 4제곱 하면 16이야. 근데 짝수이기 때문에 결국 플러스 2거나 마이너스 2. 그래서 실수 자체가 2개가 존재하는 거야. 그게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인 거야. 따라서 여기가 맞지. 그래서 답이 2번이야. 자, 그 다음 딱 풀어볼게. 41. 세제곱근 루트 4의 제곱근 중 양수인 거. 세제곱근 루트 4의 제곱근 중, 자, 이거의 제곱근, 즉 x의 제곱은 세제곱 루트의 4가 되는 수 중에서 양수인 거니까 결국 이 말은 x가 뭐 루트의 세제곱근 루트의 4. 그래서 결국은 뭐 여기는 실제로 2지. 2하고 3 있으면 이거 어떻게 돼? 기억나? 저 관련된 공식은 기억나? 이거 어떻게 쪼개져? 어떻게 합해져? 2하고 3이 있으면 실제로 6제곱근 으로 루트의 4가 되지만 6제곱 루트의 4가 되고 이 6은 결국 뭐 2 곱하기 3으로 쪼개지지. 그리고 4는 4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같은 2 날라가지.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세제곱근 4 또는 세제곱근 루트의 4가 되네. 따라서 뭐 A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적히겠네. 얘가 A네. 자, 그 다음에 B야. 16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B. 16의 세제곱근이라고 읽고 뭘 해야 되냐면 X의 세제곱은 16을 만족하는 얘를 식을 적어야 돼. 그 중에 실수인 것은 x의 세제곱은 16을 만족하는 그 중에서 실수인 거를 물어보잖아. 그러면 실수인 것은 실제로 뭐 x라고 하는 게 세제곱근의 루트 16일 거고
근데 얘는 혹시나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걸 봐야 돼. 세제곱근인데 16이라는 건 2의 4제곱근이잖아. 얘 2의 4제곱이잖아. 3이랑 관련돼 있는 거 3, 4 바로 안 보이지. 3이랑 관련돼 있는 게 뭐냐면 3에 실제로 얘는 뭐 2의 세제곱 곱하기 2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쪼개지냐면 세제곱근에 2의 세제곱 그리고 세제곱근에 2 루트의 2 그리고 3, 3 같이 딱딱 날라가서 얘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2 그리고 뭐 2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의 2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어보는 게 A하고 B 합이지. A라고 하는 게 얘고 B라고 하는 게 얘야. A라고 하는 게 쟤고 B라고 하는 게 B라고 4라고 하는 게 4의 제곱을 적어내. 2의 제곱이지. 2의 제곱이야. 그래서 얘가 2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A라고 하는 게 세제곱근 루트의 2고 B라고 하는 게 2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의 2잖아. 실제로 합쳐보면은 이 경우에서는 봐야 되는 게 세제곱근 루트의 2와 세제곱근 루트의 2를 같은 문자로 봐야 돼. 같은 문자. 중요한 건 얘네를 같은 문자로 봐야 돼. 같은 문자로 보고 1 더하기 2니까 얘는 3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의 2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지. 그래서 답이 3번이야. 됐지? 자, 그 다음에 42번. 42번 잘 봐야 되거든? 42번 저거 종종 나오는 스킬인데 봐야 되는 게 뭐냐면 42번에서 아이고야. 자, 우리가 42번에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해서 부분 집합 A, B, C를 이렇게 나타낼 때 그러면 A가 뭐고 B가 뭐고 C가 뭐인지를 봐야 되지. A라고 하는 게 지금 42번이야. 요건 여기다가 저거 풀어야겠다. 실수 집합 A, B, C에 대해서 A가 애초에 주어진 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2, 3 이렇게 되고 B라고 하는 게 절대값 A야. 근데 A를 A 집합 A에서 가지고 온대. 따라서 우리가 쓰면 여기다가 절대값, 여기다가 절대값, 여기다가 절대값, 여기다가 절대값 하면 B라고 하는 게 2하고 3이지. 자, C라고 하는 게 뭐냐면 X. X가 뭐냐면 B제곱근 A래. 그리고 A를 A에서 가지고 오고 B를 B에서 가지고 와야 된대. 이때 집합 C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네. 근데 중요한 이 집합 C의 원소의 개수인데 일단 나중에 쭉 풀다가 중요한 게 핀트가 있어.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A라고 하는 게 A가 지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2, 3이고 B라고 하는 게 2, 3이야. 근데 B제곱근 이해야 되니까 지금 B하고 A를 적절하게 대입을 해야 되지. 이 B 자리에 얘 넣고 이거에 대해서 얘 생각해야 되니까 케이스 생각할 게 케이스 경우가 많아. 이 경우가 많은 거를 효과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이 효과적으로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A가 마이너스 3일 때 B가 될 수 있는 게 2하고 3이야. A가 마이너스 1일 때 B가 될 수 있는 게 2하고 3. A가 2일 때 2, 3, 3일 때 2, 3이잖아. 따라서 A가 하나만 정해지고 나머지 B가 두 케이스만 정해지면 되는 거지.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 이 방법이 뭐냐면 너네들 옛날에도 했어. 쌤 할 때. 표로 정리하는 게 제일 깔끔해 이게. 표로 정리하는 게. 표로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내가 A라고 들어갈 수 있는 거를 A를 적고 B라고 할 수 있는 게 B를 적은 다음에 A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2, 3 그리고 B라고 하는 게 2, 3을 넣을 수 있을 거야. 여기 있는 안에 들어가는 결과값은 뭐냐면 B제곱근 루트의 A 또는 B제곱근 A를 쓸 거야. 그러면 그냥 일단은 식대로 적어보면 돼. B하고 A에 대해서 제곱근을 적어보면 여기 뭐냐면 B가 앞에 있으니까 2제곱근에 마이너스 3, 2제곱근에 마이너스 2, 2제곱근에 2, 2제곱근에 3 그 다음에 3제곱근에 마이너스 3, 3제곱근에 마이너스 2, 3제곱근에 2, 3제곱근에 3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적으면서 느껴야 돼.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야 돼. 뭔가 이상한 거 느껴져? 요 두 파트가 느껴졌어야 돼. 음수인데 지금 짝수가 들어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 음수에 대해서 음수인데 짝수인 경우는 우리가 i로 뽑아냈었지. 얘네 자체는 실제로 제곱근 루트의 마이너스 3은 실제로 마이너스 3이 되고 얘는 루트의 3i 즉 i 단위로 뽑아내야 돼.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y는 x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3이랑의 실수적인 교점 실수 교점 자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쟤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얘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i로 뽑아내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로 확장할 때는 i가 아닌 즉 실수 범위 안에서만 계속 확장을 했었던 거야. 주된 목적 자체가. 그래서 얘는 근데 그럼 i 쓰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지만 주어진 조건 자체가 실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래. 봐야 될 게 얘야. 따라서 우리는 얘가 실수 전체의 부분 집합이고 C 역시도 실수 집합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C라는 건 역시도 실수가 돼야 돼. 근데 얘네는 실수가 아니잖아. 따라서 얘네는 버려야 돼.
얘는 원소가 아닌 거야. 따라서 원소인 것은 뭐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여 총 따라서 6개가 원소인 거야. 가만. 그래서 6개가 원소인 거야. 자, 그 다음에 43. 자, 43. 이 여기서 문제 볼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38번이 제일 중요했고 개념 문제로 중요했고 39번 서브 그 다음 41번 정도는 그냥 계산 40번은 38번의 부가 42번은 너네가 알아둬야 되는 건 표 그리고 43번은 상 문제지만 기호 셀에서도 그래 너네가 이 기호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알아야 된다고 43번은 저 기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봐야 돼 새로운 기호가 나오면 뭐 없어 새로운 기호에 쫄지 마 쫄면 안 돼. 쫄면 안 돼. 뭐 아무것도 없어. 이럴 때는 그냥 정의대로 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은 돼. 뭐 쫄 거 없다니까. 자, 43번에 실수 x와 자연수 n에 대해서 x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r에 x의 n이래. 자, 이렇게 막 글 길지만 실수 x와 자연수 x에 대해서 x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r의 xn이라고 하자라고 글 길지만 결국은 이건 뭐 x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잖아. 그럼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잖아. 그래서 r의 xn을 따로 이렇게 적어봐. 적어보면 n이 x 값에 따라서 n이 짝수면은 x의 값이 양이냐 0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질 거고 n이 홀수면은 어차피 항상 한 개겠구나 라고 이 의미에 대해서 주어진 정의 자체를 이 정의만 주어줘도 너네가 지금 내가 말한 것까지 도출이 가능해야 된다고. 됐어?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r에 10,10이래. 10,10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x의 10제곱이 10이 되는 근 중에서 실수인 거는 지금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가 뭐 요걸로 적을까? 여기가 뭐 10이니까 짝수 제곱이네. 짝수고 여기가 양수네. 짝수가 여기고 양수네. 그러면 실수인 게 몇 개 나와? 따라서 2개. 그래서 이 값은 2라고. 그래서 r에 따라서 r에 10,10이라고 하는 거는 값이 2야. 자, 두 번째야. r에 루트 10,5래. 그럼 이 말이 뭐냐면 x의 5제곱이 루트 10이 되는 거. 루트 12는 뭐가 되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얘가 양수이냐 음수이냐야. 근데 양수이냐 음수이냐는 언제? 얘가 짝수일 때는. 근데 지금 홀수잖아. 홀수면 얘가 양음인 게 별 상관이 없잖아. 양이든 음이든 상관없이 얘는 뭐 항상 한 개 존재해. 따라서 우리는 뭐 r에 루트 10,5라고 하는 거는 1이다.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그 다음에 r에 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루트 10,5야. 얘는 뭐 될 수 있는 게 x의 5제곱이 마이너스 루트의 10. 양이든 음이든 상관이 없어. 왜? 홀수이기 때문에. 음수일 때는 그딴 거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몇 개가 돼? 얘는 뭐 한 개가 되지. 따라서 우리는 r에 10,5라고 하는 거는 뭐 한 개다. 1이다. 자, 같은 방법으로 쭉 할게. 후딱 할게. 얘는 r에 마이너스 10,10이야. 이 말은 뭐 x의 10제곱이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 따라서 x의 10제곱이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는 뭐 결국은 중요한 건 음수지만 음수가 언제 중요해? 짝수일 때 음수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교점 자체가 존재하지 않지. 따라서 0개. 따라서 우리는 r에 뭐 마이너스 10,10이라고 하는 게 될 수 있는 게 0이야. 따라서 2, 1 합치면은 값이 4가 되지. 따라서 43의 답은 4야. 됐나? 자, 그 다음에 자, 거듭제곱근의 계산이야. 거듭제곱근의 계산은 너네가 거듭제곱근의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쭉 그 성질들은 기억나? 쭉 한번 관련된 내용을 적어 놔놓고 시작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자, 너네 자, 저번에 이 개념 설명할 때 얘기했는데 거듭제곱근의 성질. 자,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44번 하는데 거듭제곱근의 성질. 거듭제곱근의 성질. 이 성질 파트에서는 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이 각각에 대해서 물론 너네 알아. 공식 알거든. 공식의 활용. 물론 얘가 첫 번째야. 공식의 활용. 공식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 얘가 첫 번째지만 각각에 대해서 공식의 증명도 할 수 있어야 돼. 중요한 건 얘가 두 번째야. 왜냐면 내가 그때 개념 수업에서도 그렇지만 이 공식을 증명을 하면은 너네가 뭐 어떠한 이점이 있냐면 거듭제곱근의 정의 이와 의미 이거를 제대로 알 수가 있어.
이거를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수행평가에서도 그렇고 할 수 있는 게 너네가 이거를 각각에서 증명해와라 라는 이런 그러니까 수행평가 자체를 많이 내줄 거거든. 그래서 거듭제곱 근 자체의 정의를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증명 자체가 되게 중요해. 그 증명 자체는 내가 너네 거기 뭐지 영상 올려줬던 거에 올려놨지. 그래서 공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식을 외워놓고 이 공식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너네가 의미 부여를 해야 돼. 의미 부여. 첫 번째야. n제곱근 루트 a와 또는 n제곱근 b, n제곱 루트 a, n제곱근 a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어. 얘는 뭐 n제곱근에 a, b로 이렇게 묶이지. 자, 그 다음에 이게 1번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쭉 한번 적어 놓자. n제곱근의 b에 n제곱근의 a, 얘는 뭐 n제곱근의 b분의 a로 합칠 수 있고. 3번 그 다음에 n제곱근 루트의 a의 전체의 n제곱은 뭐 n의 루트의 a의 m. 자, 그 다음에 4번 m의 n의 a는 실제로 n의 루트의 a, 그리고 얘는 뭐 n 루트 m 루트의 a가 되지. 그 다음에 5번이야. n의 p의 a의 m의 p는 n의 a의 m, 그리고 p는 자연수래. 물론 이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너네가 쭉 계속 봐야 되기는 하되 각각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해야 돼. 이 1번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n하고 n이 중요한 건 n하고 n이 같을 때 안에 있는 알맹이끼리 곱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너네 스스로 말을 붙여서 이해해야지. 그냥 쥐립다 이식만 주구장창 영어 단어처럼 외워봤자 안 외워져. n이랑 n이 두 번째로 같을 때 크게 한 묶음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b분의 a로. 그래서 1번, 2번이 같은 맥락이지. 자, 3번에 바깥에 있던 m제곱은 안으로 들어와서 계산도 가능해. 그래서 자유자재로 뺐다 넣었다가 가능하지. 자유자재로 뺐다 넣었다가 가능해. 근데 일단 뭐 그거를 하자. 요거는 약간 주의해야 될 건 있거든. 약간 주의해야 될 건 있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m하고 n이 한꺼번에 합쳐서 적을 수도 있고, 합쳐서 적었다 보니까 순서를 바꿔서 적어도 돼.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적어도 되고. 그 다음에 5번은 같은 NP, MP는 같은 P를 뭐 소거해줘서, 약분해줘서 소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또는 N하고 N, 원래 있던 거듭제곱을 키울 때는 이렇게 거꾸로 쓰는 게 많이 쓰였지. 키울 때는 공통된 P를 곱해줘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됐었지. 자, 근데 방금 3번을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 주어진 조건, 거듭제곱근이 성질을 활용이 됐던 게, 주어진 거기, 8쪽에 보면은 A하고 B가 모두 양수이고, M하고 N이 2 이상, 2보다 큰 자연수일 때를 얘기를 한대. 왜냐면, A하고 B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왜 들어가냐면, 자, 봐봐. 우리가 세제곱근 루트에, 마이너스 8 전체의 제곱이랑 실제로 세제곱근 루트에 마이너스 8의 제곱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세제곱근 루트에 마이너스 8의 제곱을 하면은 얘가 안에 마이너스 8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세제곱근 이건 제곱을 할까? 세제곱에 대해서 세제곱근에 계산을 해보면 얘는 세제곱근의 루트에 안에 8이니까 8의 제곱이잖아. 그럼 다시 얘를 빼내면 다시 세제곱근의 루트에 8의 전체의 제곱이 되고, 따라서 얘는 2의 제곱이거든. 2의 제곱이야. 그래서 얘는 2의 제곱인데 원래 있던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8은 얘는 마이너스 2의 제곱이지. 마이너스 2의 제곱이야. 그래서 물론 결과값은 같은데 안에 있는 a가 양수이냐 음수이냐에 따라서 계산 과정이 다르거든. 계산 과정이 달라. 따라서 계산 과정에서 함부로 마이너스를 함부로 제곱, 즉 짝수일 때는 함부로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하는 게 항상 이런 안에 들어갔다 뺐다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말쳤고요. 마이너스 일단 들어가서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종종 자체가 i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음수가 들어있을 때는 제곱 자체를 안에는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가 힘들다는 거를 알아둬야 돼.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였어. 말이 꼬이네. 됐나? 그 다음 44번이야.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이제부터는 쭉 계산이지. 쭉 계산이야. 쭉쭉쭉쭉쭉 해볼게. 자, 1번. 세제곱근 루트 2랑 네제곱근 루트 2를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오른쪽 보니까 12가 있지. 아까 얘기했지만 곱하기를 계산을 하려면 지수, 앞에 있는 거듭제곱근 자체의 크기가 같아야 했어. 거듭제곱근의 크기가 같아야 했었지. 이건 여기다 적어둘까?
자, 지금 1번은 쓰는 거야. 거듭제곱은 n이 같을 때 한꺼번에 묶을 수 있었어. 근데 그거를 활용하려고 지금 다르잖아. 그럼 3하고 4를 키워서 같게끔 만들어야 돼. 어떻게? 5번을 활용을 해서. 5번을 활용해서 공통된 p를 곱해주면은 앞에 있는 게 np로 더 커져. 그러다 보니까 3하고 4의 적당한 수를 곱해서 공배수로, 즉 극당하게 곱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같아지는 수는 뭐? 결국 공배수일 거고 3하고 4의 공배수로 맞추는 거야. 3하고 4의 공배수는 3하고 4의 공배수는 10이잖아. 따라서 1번이야. 1번은 결국 3, 4를 키워주려고 하다 보니까 안에 있는 그 거듭제곱근 앞에 있는 수가 4제곱근으로 커지면 안에 있는 2 역시도 2의 4제곱근으로 커져야 원래 있는 수가 같아지는 거야. 4, 4 약분해야 원래 세제곱근이랑 같잖아. 자, 그 다음에 곱하기 4하고 3 으로 키워주면은 2의 세제곱으로 맞춰줘야지만 3, 3 약분은 원래 있는 수랑 같잖아. 이렇게 키워다 보니까 얘는 뭐 12제곱근의 2의 4제곱이고 얘는 뭐 12제곱근의 2의 8제곱이지. 따라서 계산을 하면 12제곱근의 뭐 2의 12제곱이네. 그래서 12가 되네. 12가 되지. 잠깐만. 자, 이어서 봐봐. 뭐냐면, 여기 2의 세제곱인데 2의 8제곱 한꺼번에 적어버렸지? 후다닥 계산을 해버렸다. 2의 세제곱이야, 여기. 그러다 보니까 3 더하기 4는 7이지. 10이라고 적었네. 7이네. 그래서 12제곱근 루트의 2의 7제곱. 그래서 실제로 계산하면 요거는 뭐 맞는 거지. 됐나? 요거는 쭉쭉쭉쭉쭉 계산해서 가면 되니까 요거 밑에 연수장에다 적어야겠다. 자, 그 다음에 3번이야. 2번이야. 2번 세제곱근의 루트의 마이너스의 루트의 64는 실제로 세제곱근은 뭐 얘는 이거 자체는 지금 뭘 쓰는가 하냐면 루트 n제곱근 봐봐. n제곱근 자체가 n제곱근 루트에 지금 거꾸로 가는 거지. n제곱근의 루트의 ab가 n제곱근 자체가 하나하나 쪼개져서 이렇게 불려갈 수 있어. 그래서 얘는 뭐 세제곱근의 루트의 마이너스 1과 세제곱근의 루트의 안에 루트 다시의 64 이렇게 쪼개질 수가 있잖아. 가만. 세제곱근의 마이너스 1은 실제로 결국 마이너스 1이랑 같이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수는 마이너스 수잖아. 그중 실수인 것은. 그리고 얘는 뭐 얘네 합쳐서 뭐 6제곱근의 루트의 64. 64라고 하는 것은 2의 6제곱이지. 그래서 얘는 뭐냐면 마이너스 곱하기의 6제곱의 루트의 2의 6제곱. 짝수야. 중요한 건 짝수지. 짝수이기 때문에 얘는 뭐 마이너스의 절대값의 2. 따라서 실제로 안에 게 지금 절대값 어차피 얘가 2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되지. 2를 계산하면 2가 나오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가 맞지. 자,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세제곱근의 루트의 5제곱의 루트의 8을 계산을 하래. 그러면 3, 5가 되지. 근데 중요한 건 8이 있기 때문에 너네가 봐야 될 게 눈에 들어와야 될 게 뭐냐면 3이랑 8이랑 눈에 들어와야 돼. 아, 얘네 같은 세트로 맞추면은 뭔가 계산이 잘 되겠다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실제로 얘네는 5하고 3하고 순서를 바꿀 수 있어. 그러다 보고 5하고 3과 순서를 바꾼 다음에 실제로 얘는 2의 세제곱이고 그럼 안에 거 먼저 처리를 해주면 얘는 뭐 5제곱근에 3, 3 날라가서 얘는 뭐 2가 돼. 뭐 그냥 이런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 있지. 뭐 얘는 합쳐보면 이게 1번 방법이야. 스텝 1. 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세제곱근, 지금 세제곱근의 루트에 5제곱근의 루트에 8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뭐 3 곱하기 5의 루트에 8이지. 그럼 얘는 뭐 3 곱하기 5의 실제로 루트에 2의 세제곱이고 3, 3 날라가서 남아있는 게 5제곱근의 루트에 2.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되고. 뭐 풀이야. 여러 가지지.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이 뭐 실제로 세제곱근의 루트의 마이너스 8이고 세제곱근의 루트의 마이너스 27이래. 그럼 세제곱근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 세제곱근 이거 자체는 뭐 계산 자체가 되겠네. 그럼 두 개가 같은지에 대해서 아까 봤지만 자 봐봐. 홀수 차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 홀수 차인 경우에는 세제곱근이 있잖아. 그럼 얘네는 어차피 계산을 하면은 얘는 3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지. 그래서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고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2야. 그래서 실제로 계산하면 2분의 3이지. 자, 근데 오른쪽에 세제곱근의 루트의 8분의 27은 결국 뭐 세제곱근의 루트의 2분의 3의 전체의 세제곱이야. 그래서 계산하면 2분의 3이네. 따라서 같아. 아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홀수일 때는 마음대로 넣었다 뺐다 해도 항상 상관이 없어. 홀수일 때는 양수이든 음수이든 주어진 조건 자체가 A, B가 양수일 때 이 조건이 성립을 하지만 여기서 쓰는 이 조건 자체가 M, N 자체가 뭐
홀수이면은 마음대로 지금 안에 걸 실제로 뭐 얘네는 합쳐서 세제곱근의 루트에 뭐 마이너스 8분의 마이너스 27이라고 적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약분을 해서 실제로 세제곱근 루트에 8분의 27이라고 계산을 해도 된다는 거야. 결국 같다는 게 그 얘기거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에서는 뭐 세제곱근의 루트에 7 곱하기 루트 7분의 1의 전체의 6제곱을 계산을 하는 거네. 그럼 요거는 요거 이렇게 적자. 요거는 방법도 여러 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계산이 가능해. 첫 번째로 너네가 계산할 때 세제곱근의 루트 7이고 여기는 루트 7이잖아. 세제곱근의 루트 7이니까 안에 거 먼저 처리한 다음에 6제곱 해도 돼. 자, 첫 번째야. 안에 거 먼저 처리하려니까 3하고 2잖아. 그러니까 지수를 앞에 있는 거듭제곱으로 맞춰주려고 6으로 맞춰줘야겠지. 그래서 3 곱하기 2분의 루트 7의 제곱. 그럼 얘 곱하기 뭐? 루트 7이니까 3, 2. 그러니까 3 곱하기 2분의 루트의 7의 세제곱분의 1이야. 그럼 실제로 될 수 있는 게 뭐? 6제곱근 루트의 7의 제곱 곱하기 6제곱근 루트 7의 세제곱분의 1이지. 그럼 실제로 6제곱은 같잖아. 그래서 얘는 뭐 6제곱근의 루트의 크게 7의 세제곱분의 7의 제곱이야. 따라서 6제곱분의 루트의 7분의 1이고 원래 있던 지 안에 것만 계산했어. 근데 전체 바깥에 6제곱 있지. 따라서 6제곱 루트의 7분의 1의 전체의 6제곱은 절대값. 중요한 거 요거 계속 습관적으로 적어. 뭐 풀이 자체가 뭐 지금 결과는 별 상관이 없지만 절대값 7분의 1이 되고 이 값 자체는 7분의 1이 돼. 그래서 계산하면 7분의 1이 되지. 7분의 1이 되는데 답은 7 적어놨지.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5번이야. 자, 그 다음에 45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지금 거듭제곱근에서 종종 나오는 게 이런 곱셈공식을 활용해서 푸는 게 종종 나와. 그래서 45번에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형태를 너네가 눈에 약간 들어와야 되거든. 왜냐면 자, 세제곱근 루트 4, 세제곱근 루트 3이야. 세제곱근 루트 4라고 플러스가 있고 뒤에 세제곱근 루트 3이 있지. 그럼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항 2개, 항 3개면 혹시 곱셈 공식 중에 기억나는 거는 없어? 기억나는 건 없나? 혹시 아까 봤지만 혹시 이런 형태는 기억나? 저게 뭐랑 비슷하냐면 a 플러스 b에 a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 요런 형태랑 비슷한데 이 식을 보고 너네 머릿속에 얘가 떠올라야 되는데 이거는 뭐 고1 때 했던 거잖아. 요게 떠올라야 되는데 혹시 저거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계산을 할 때 쟤를 추측을 해보고 그러면 내가 얘를 a라고 둬보고 얘를 뭐 세제곱근 루트 3이라는 걸 뭐 b라고 둬보고 그럼 원래 있던 식 자체는 뭐 a 플러스 b에 얘는 뭐 a의 제곱이지. 실제로 뭐 다시 적어보면 얘는 뭐 세제곱근 루트 4의 제곱이니까 얘의 제곱이고 얘는 뭐 세제곱근 루트 3의 얘의 제곱이고 그럼 이게 우리가 과연 혹시나 얘가 세제곱근 루트 4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3이 되나? 보면 돼? 얘 되잖아. 세제곱근 루트의 3, 4. 왜? 거듭제곱이 같으니까 안에 거 합칠 수 있잖아. 그래서 얘는 세제곱근 루트 12가 되고 따라서 우리가 a하고 b를 두면 얘 자체가 a하고 b를 세제곱근 루트 4하고 세제곱근 루트 3이라고 두면은 a하고 b를 이렇게 두면은 우리가 실제로 원래 있던 수는 a 플러스 b에 a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이 돼. 그래서 결국은 원래 있던 긴 식 자체가 뭐 봐야 될 게 요런 형태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이런 형태가 되니까 이제 얘는 거듭제곱근에 대해 그러니까 뭐 곱셈공식에 의해서 풀어보면은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지. 따라서 얘는 뭐 세제곱근 루트 4 자체의 세제곱 거기다가 뭐 세제곱근 루트 3 자체의 세제곱이 되니까 얘는 뭐 4 플러스 3이 되어서 계산하면 7이 되네. 그래서 중요했던 건 이 상황에 대해서 이 형태를 보고 너네가 곱셈공식의 그 형태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야 돼. 오히려 이게 하지만 눈에는 보이기 힘들었을 것 같아 생각해보면. 아닌가? 아닌 말고. 자, 46이야. 46에 자, 이 거듭제곱근의 계산은 고칠 수 있는 거는 일단 고쳐놓고 생각을 해야 돼. 고칠 수 있는 거는 자, 46에는 세제곱근 루트 16이 돼 있지. 그래서 세제곱근 루트 16이니까 얘는 2의 4제곱 그리고 그러니까 36은 6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6제곱은 루트에 6의 제곱. 그 다음에 밑에는 세제곱근 루트 4인데 세제곱근 루트 4랑 세제곱근 루트 2 자체가 너네가 봐야 될 게 같은 세제곱근이니까 안에 거 합칠 수 있겠네. 안에 거 합치면 8이네. 중요한 거 8이랑 3이랑 관련이 있지.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그래서 얘는 세제곱근 루트에 4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에 2를 계산하면 세제곱근 루트에 8일 거고 여기까지만 적어놓을까? 그 다음에 얘는 뭐 얘는 뭐 제곱근이랑 세제곱근 있으면 뭐 순서 바꿀 수 있지. 그래서 세제곱근 루트에 안에 루트에 9가 될 거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첫 번째 것부터 정리를 해볼게. 얘는 2의 4제곱이니까 3 먼저 묶어내. 즉 세제곱근의 루트에
루트의 2의 세제곱 곱하기 2 이렇게 적어낼 수 있지. 그래서 그리고 뭐 여기는 6하고 2를 소거를 하면 세제곱근의 루트의 6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원래 밑에 있던 거는 세제곱근 루트의 8이니까 얘 계산하면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하고 여기 안에 있는 거 루트 먼저 처리를 해주면 루트랑 9랑 하면 3이지. 그래서 세제곱근 루트의 3. 자, 그럼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너네가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세제곱근 루트 2 플러스 세제곱근 루트 3이라고 하는 게 2 플러스 세제곱근 루트 3이 여기 있어. 왜냐면 얘를 다시 한번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실제로 세제곱근이라는 게 각각 분배를 해서 쪼갤 수 있지. 뭐 쪼갤 수 있는 거는 계속 아까 지금 요 거꾸로 가는 거야. 여기에서 요거 거꾸로 가는 게 각각에서 n제곱근을 분배해서 쪼개는 거야. 그래서 세제곱근을 각각 쪼개서 분배를 해보면은 얘는 뭐 2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2고 얘는 뭐 세제곱근에 세제곱근 루트 6인데 세제곱근 루트 역시도 2 곱하기 3이잖아. 그래서 세제곱근 루트의 2 세제곱근 루트의 3이야. 자, 그리고 밑에는 뭐 2 플러스 세제곱근 루트 3이네. 아, 이제는 좀 보여? 이제는 보여? 세제곱근 루트 2랑 세제곱근 루트 2 자체가 공통적으로 있잖아. 그래서 얘네를 묶어내는 거라고. 자, 47이야. 47번 같은 유형을 잘 봐야 돼. 이게 뭐 딱히 뭐 거듭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이렇게 형태 자체가 거듭제곱근이 쓰여지면 실제 내용 자체는 이거는 중3 내용이거든. 그래서 중3 내용 자체를 너네가 그냥 형태만 거듭제곱근으로 표현할 뿐이지 딱히 뭐 내용 자체는 어려운 거는 아니야. 그러면 중3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볼게. 자, 우리가 삼각형 변의 길이가 A일 때, 얘의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얘의 높이는 기억나? 높이는 2분의 루트 3의 A. 얘 넓이는 기억나? 4분의 루트 3의 A의 제곱. 자, 그 다음에 한 변의 정사각형이야. 실제로 지금 정육면체 나왔으니까 정육면체에 관련된 내용을 해볼게. 정육면체에서 빗변의 길이는 어떻게 구했어? 정육면체에 대해서 빗변의 길이. 이 빗변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정삼각형 자체를, 직각삼각형 자체를 두 개를 만들었지. 밑에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이 변의 길이를 합쳐서 이렇게 했었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밑에 있는 밑변의 길이는 다시 밑에 있는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였지. 대각선의 길이는 1대1 대 루트 2. 그래서 여기가 A면 여기는 뭐 루트 2A였지. 루트 2A. 자, 여기가 뭐 루트 2A였어. 그리고 여기가 A다 보니까 이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3A였지. 따라서 정사각형에서 한 대각선 큰 정사각형에서의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2A였고 정육면체에서는 실제로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3A였어.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활용을 하는 거야. 자, 봐봐. 주어진 조건 자체가 오른쪽 그려가지고 정육면체 부피 V라고 하는 게 뭐? 루트 3이래. 부피가 루트 3이래. 근데 삼각형 AFC의 넓이가 2분의 n제곱근 루트의 3의 m제곱이래. 자, 근데 이 삼각형 자체가 보면은 각각에 대해서 면의 대각선들로 이루어져 있잖아. 근데 각 면 자체가 정사각형이잖아.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이루어진 이 대각선의 길이 자체가 모두 같잖아. 그래서 대각선으로 이루어진 이 부분 자체가 모두 길이가 같은데, 그럼 대각선에 대해서 이 대각선의 길이를 표현하는 방법이 뭐였어? 기억나? 아까 얘기했지? 한 면이 정사각형일 때 1대1 대 루트 2였잖아. 따라서 우리는 이 1대1 대 루트 2로 표현해서 이 길이를 표현하는데, 각각에 대해서 정사각형 모두가 그러니까 작가에 대해서 모두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모든 대각선의 길이 자체가 같아. 그래서 이 삼각형 자체가 뭐? 중요한 건 정삼각형이지. 정삼각형이니까 정삼각형에 한 변의 길이만 있으면 우리 나머지 변의 넓이 자체를 구할 수가 있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알려면 원래 있던 부피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알아야 되네. 모서리의 길이를 알고, 그러니까 부피로부터 이 한 변의 길이를 알려면, 여기는 한 변의 길이를 알려면 원래 정육면체의 모서리 길이 알아야 되잖아. 정육면체 모서리. 근데 모서리의 길이는 부피를 통해서 구할 수 있어. 왜? 부피는 모서리의 세제곱. 즉, 한 변의 길이의 세제곱을 하면은 모서리를 구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생각할게. 정삼각형 자체는 그러니까 필요한 게 제일 처음 모서리를 구해야 되는 거야. 자, 우리가 V라고 하는 게 뭐 루트 3이라는 게 부피고, 이 부피라고 하는 게 모서리인데, 모서리는 A의 세제곱. 자, A라는 게 지금 여기야. A라고 하는 게 한 모서리의 길이야. 자, 이 A에 대해서 우리가 한 모서리 A 세제곱하면 루트 3인데, 그럼 이 A라고 하는 건 뭐? 세제곱근의 루트의 3이 되니까 얘 뭐? 6제곱근 루트의 3.
되네. 근데 중요한 건 여기가 A야. 근데 우리가 물어본 건 한 변의 길이가 A가 아니라 대각선의 길이를 변으로 가지는 삼각형을 가지잖아. 그래서 따라서 이 변의 길이는 1대1대 루트 2잖아. 1대1대 루트 2. 그래서 뭐 6제곱근 루트의 3 곱하기 루트의 2가 여기 있는 변의 길이 B라고 할게. 변의 길이 B. 변의 길이 B고 이 변의 길이를 가질 때 정삼각형의 넓이는 뭐 4분의 루트 3의 B의 제곱 따라서 6제곱근 루트 3 곱하기 루트 2의 전체의 제곱. 자, 제곱은 각각 분배해주면 돼. 얘는 뭐 4분의 루트 3의 실제로 6제곱 루트 3의 제곱이 되고 루트하고 루트 하면 계산하면 2가 되지. 그래서 실제로 계산하면 2분의 루트 3의 결국 뭐 6제곱근 루트 3의 제곱 이렇게 되고 루트라는 것 자체를 6제곱 어차피 계산을 해야 되니까 6제곱으로 바꾸면은 뭐 얘는 2잖아. 그래서 안과 밖에 세제곱을 해주면 되지. 세제곱 여기는 세제곱 여기는 거듭제곱근.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얘는 뭐 2분의 6제곱근의 루트의 3의 세제곱 6제곱근 루트의 3의 제곱 따라서 얘는 2분의 6제곱근 루트의 3의 5제곱이 되지. 그래서 m은 6이고 n은 5고 두 개를 합치면 m 플러스 n은 11이 됩니다. 라는 얘기가 여기서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마구잡이로 풀지 말고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항상 잘 봐. 내가 거듭제곱근 루트라는 걸 표현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문제를 풀었는지 내가 필요한 게 여기서 필요했던 게 정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필요한데 이 한 변의 길이를 알려고 필요한 게 모서리네. 그럼 모서리를 어디서 구할까? 부피에서 모서리가 나오겠네. 그러면 얘네가 이어져서 조각 퍼즐이 다 맞춰지네 라고 하면 되는 거야. 됐나? 자, 48번은 그냥 계산이라서 그냥 쭉 계산만 하고 훅 끝내버릴게. 48번이야 4제곱근을 각각 분배가 가능하지. 그래서 뭐 4제곱 한꺼번에 처리해도 되겠나? 아니면 적고할까? 4제곱근 루트에 세제곱근 루트에 81이고 얘는 4제곱근 루트에 81이지. 거기다가 얘는 루트를 하면 루트가 되니까 실제로 뭐 4제곱근에 81이고 루트 세제곱근 하면 뭐 6제곱근에 81이네. 그럼 각각을 처리해보면 뭐 81이라는 게 실제로 3의 4제곱이잖아. 3의 4제곱이니까 4 그래서 사라지고 얘는 뭐 세제곱근 루트에 3이 남을 거고 얘도 뭐 3의 4제곱이니까 4 약분되어서 얘는 뭐 3 남을 거고 거기다가 얘는 뭐 3의 4제곱이니까 4 뒤에 남아있는 게 3이고 얘는 뭐 3의 4제곱인데 요거는 4하고 요건 뭐 2만 날라가겠네. 그래서 세제곱근 루트에 3의 제곱 후다다닥 해버리지. 자, 그 다음에 간단히 한다는 건 얘네를 통분해야겠네. 따라서 얘네를 통분하면 3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의 3의 제곱분에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면 돼. 요거 곱하면 세제곱근의 루트에 3 있고 3의 제곱이니까 3의 세제곱. 그 다음에 뭐 3의 제곱이 되면은 얘는 뭐 세제곱 3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의 3의 제곱분에 요거 자체가 3 날라가서 3 되잖아. 그래서 3 더하기 여기는 3 나오고 3 더하기 3의 제곱은 9가 따라서 12. 따라서 요거 다시 약분하면 4고 얘는 뭐 루트의 3의 제곱 분의 4 루트의 3의 제곱 즉 9분 루트 세제곱근 또 9분의 4가 되니까 5번이다. 그래서 계산 훅 되겠어? 훅 했지? 얼마 남았어? 자, 그 다음에 49야 49에 x가 양수일 때 이거를 간단히 하래. 자, 간단히 해서 위에 거랑 거의 비슷하지. 그래서 양수이기 때문에 훅 다 분배해버리면 돼. 이거는 각각을 분배해서 계산을 해도 되고 4, 3, 2 있으니까 얘네 자체를 모두 12 거듭제곱근으로 만들어서 계산을 해도 편하겠다. 그래서 안에 거를 처리를 한 다음에 생각을 해도 되고 요거는 뭐 각각 분배해도 되고 그래서 요거는 각각을 뭐랄까 분배를 해볼까? 4, 3 문자를 포함한 거듭제곱근의 계산 요거는 잠깐만 뭐가 편하려나? 이거는 그냥 각각 분배하는 게 편하구나. 계산하면.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4를 각각을 분배를 할 거야. 여기 분배하고 여기 분배하면 4, 3, 12 c제곱근 루트 x 얘는 뭐 4, 2 8제곱근 루트 x 그 다음에 뭐 2, 3, 2 6제곱근 루트 x 3, 4 12제곱근 루트 x 그 다음에 뭐 2, 8 2, 4 8제곱근 루트 x 2, 3 6제곱근 루트 x 그 다음에 12제곱근 날라갔고 8제곱근 날라가고 6제곱근 날라가네. 그 따라서 계산하면 1 금방 끝나지.
자, 그 다음에 50번이야. 쭉 간단히 하래. 그러면 쭉 간단히 할 때는 쭉 간단히 그냥 해버려. 자, 근데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얘네 자체를 자 방법이 두 개가 있어. 봐야 될 게 뭐냐면 네제곱근을 각각을 분배해서 떨어뜨린 다음에 계산을 지금 방금처럼 네제곱근을 각각 분배해서 떨어뜨린 다음에 계산을 해도 되지만 얘네를 공통된 루트로 만들어준 다음에 안으로 몰아서 계산도 가능해. 얘는 그렇게 한번 해볼게. 이게 뭐냐면 4제곱근하고 12제곱근하고 6제곱근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를 모두 12제곱근으로 만들어줘서 처리를 해버릴게. 그러니까 방법 자체가 두 개야. 저 거듭제곱근을 처리할 때는 각각을 모두 분배해준 다음에 계산을 해도 되고 한꺼번에 처리도 해도 되거든. 자, 4제곱근이니까 12제곱근으로 만들려면 3제곱 해줘야 되지. 3, 3을 각각을 곱해줘야 되지. 그럼 뭐 12제곱근의 루트에 뭐 얘는 4 안에 거의 3제곱이야. 그래서 4의 세제곱에 한번 적어줄까? 4의 a, b 제곱의 전체의 세제곱 곱하기 12제곱근 여기는 그대로네. a의 5제곱, b의 4제곱 그 다음에 나누니까 밑에 적어볼게. 여기는 12제곱근에 6을 지금 12제곱근으로 바꿨어. 그러면 2 앞하고 뒤에 2가 곱해야지. 8ab 8a 세제곱 b의 전체의 제곱이 되지. 그 다음에 얘는 뭐 봐봐 12, 12, 12이잖아. 그래서 전체 12제곱으로 다 묶어줄 수 있는 거야. 여기 계산이 종종 간편한 경우가 있거든. 그럼 이제 각각에 대해서 얘는 뭐 4의 세제곱, a의 세제곱, b의 6제곱 곱하기 a 5개, b 4개. 그 다음에 밑에는 뭐 8 2개, a 6개, b 2개. 그래서 안에 거 있는 것 자체가 식 자체가 복잡하면 이게 종종 간단한 경우가 있어.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수는 수끼리 12제곱근 앞에 있고 그 다음에 4, 4가 돼. 4, 4, 4, 그 다음에 8, 8, 그 다음에 4, 2, 8, 4, 2, 8, 그 다음에 2, 2, 2, 4, 그 다음에 요거 자체는 사라지네. 자, 그 다음에 A 6개, 지금 A 3개, A 5개가 있으니까 분자에는 총 있을 수 있는 게 A의 8개, 분자에 다시 B는 10개, 그 다음에 A 6개, B 2개가 있으니까 12제곱근의 루트에 뭐 A 6개, 8개 하면은 A 2개 남아있고 B 2개, B 10개 하면은 B 8개 남아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공통적으로 2가 있으니까 2를 묶어내서 뭐 이 거듭제곱을 앞에랑 뒤에랑 쪼개주면은 6제곱근의 루트에 A의 B의 4제곱이 되겠네. 그래서 답 4번이야. 그래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얘기해줄 게 뭐냐면 앞에처럼 거듭제곱 이것도 물론 4제곱을 각각 분배해서 처리를 해도 돼. 분배를 처리해서도 되는데 왜 그런 경우는 그런 분배를 봐봐. 내가 여기서 이거를 다시 분배를 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얘를 각각을 아까 지금 4제곱근 루트에 지금 4의 a의 b의 제곱이잖아. 그럼 4제곱을 각각 분배해서 4제곱근 루트 4, 4제곱근 루트의 a, 4제곱근 루트의 b의 제곱이잖아. 이렇게 처리가 되면 4제곱근 루트의 a, 4가 되는데 뒤에 곱하기에 지금 12제곱이잖아. 12제곱근 루트의 a의 5제곱, 12제곱근 루트의 b의 4제곱이잖아. 그러면 같은 a에 대해서 얘네를 계산을 해줘야 돼. 얘네를 계산해줘야 되잖아. 결국 얘네 자체를 계산해주면 얘를 또 12 거듭제곱으로 또 바꿔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얘를 다시 풀어서 거듭제곱으로 다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계산 자체가 또 번거로워지지. 어차피 해야 될 일을 미리 12제곱 부분으로 묶어내서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이 경우는 x 하나만 있기 때문에 계산 자체가 분배해서 간단하게 돼버렸거든. 물론 얘도 아까처럼 방금처럼 한꺼번에 몰아서 처리해도 간단해. 그런데 이 경우는 x가 한 개였기 때문에 각각 분배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었고 얘는 분배해주면 a하고 b하고 각각 지금 거듭제곱 자체가 여러 개가 다른데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또 다시 12제곱으로 또 바꿔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계산 자체가 또 할 거리를 12제곱으로 바꿔준 다음에 다시 처리하면 이 과정 지금 방금 또 한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얘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거지. 됐나? 자, 그 다음에 51. 언제 끝나나? 51. 51은 봐야 될 게 51에 쓰이는 거듭제곱근의 성질이 뭐야? 기억 바로 보이나? 51에는 자, 51이야. a가 양수일 때 지금 봐야 될 게 n제곱근 루트의 ab라고 하는 게 n제곱근 루트의 a랑 n제곱근 루트의 b를 이렇게 쪼개줄 수 있다는 것도 봐오라고 했어. 그럼 실제로 크게 위에 세제곱근 루트의 a의 4제곱근 루트의 a의 5제곱근의 루트의 a가 되지. 이거 조금 헷갈리겠다. a의 5제곱근이지 5제곱근의 a가 되는지 요거 기호로 종종 헷갈릴 수는 있겠는데, 그치? 근데 요거는 뭐 아마 헷갈릴 수는 있지만 요거 아마 사이 A가 여기 있으니까 5제곱근이 여기 붙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얘네는 요렇게 쪼개면 돼.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계적으로 쪼개면 돼. 3 원래 큰 식은 이거를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째로 한 덩어리로 봐야 돼.
이거 째로 한 덩어리로 봐서 세제곱근에 대해서 크게 세제곱근 루트의 a랑 크게 세제곱근 루트 안에 뭐 크게 안에 루트의 4제곱근의 a랑 5제곱근 루트의 a가 있거든. 자, 됐어. 그 다음에 얘는 세제곱근 루트 a는 원래 있는 게 세제곱근 루트 a로 쪼개지고 지금 봐야 될 게 뭐냐면 3하고 4지. 3이 지금 여기가 분배되고 여기가 분배됐어. 그 다음에 3이 뒤에 있는 거에 합쳐지면은 3하고 4가 합쳐져서 12제곱근이지. 얘는 합쳐서 뭐 12제곱. 12제곱근으로 쪼개져. 근데 12제곱근이 다시 여기랑 여기로 쪼개지지. 그래서 12제곱근 루트 a에다가 12제곱근 루트에 다시 5제곱근 루트의 a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세제곱근 원래 있는 게 a고 12제곱근 루트의 a고 얘는 뭐 10이랑 5랑 하면 60제곱근 루트의 a잖아. 그래서 다 쪼개보니 루트 안에 있었지만 실제로 다 쪼개보니 이렇게 되고 다시 얘네는 3, 12, 60의 최소 공배수는 60이잖아. 그래서 60으로 맞춰주면 얘는 20을 곱한 거지. a의 20제곱 얘는 60제곱하면 a의 5제곱 그래 60제곱하면 60에 원래 있는 얘는 a고 합쳐보면 60제곱근에 a의 20 더하기 5 더하기 1이네. 그래서 60제곱에 루트의 a의 26제곱이 돼. 그래서 원래 있던 위에 길었던 식은 이렇게 간단히 돼. 자, 밑에도 똑같은 짓거리 하면 되는 거야. 밑에도 뭐 똑같이 5제곱근 5제곱근의 루트의 a의 4제곱근의 루트의 a의 세제곱근의 루트의 a래.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5제곱근 루트의 a의 4제곱근에 5제곱이 여기 분배되고 여기 분배되는 거야. 그럼 5제곱 루트의 요거이지. 요거 째로 한 덩어리로 봐야 돼. 여기도 봐야 되는 게 뭐 이거 째로 한 덩어리로 봐야 돼. 5제곱근에 뭐 4제곱근의 루트의 a의 세제곱의 루트의 a. 그럼 얘네 합치면 20제곱이지. 20거듭제곱근이지. a의 4제곱에 지금 다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지금 내가 생략했지만.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20제곱이고 이 20제곱에 여기가 얘가 20제곱인데 20제곱이 여기가 그래서 20제곱의 루트의 a. 얘는 그냥 a야. 그 다음에 여기 세제곱근 20제곱의 루트의 세제곱근 a. 그래서 5제곱 루트의 a의 4제곱에 20제곱근 루트의 a의 2, 3은 6, 60제곱근의 루트의 a.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5, 20, 60의 최소 공배수인 60으로 맞춰주는 거야. 60으로 맞춰주려면 얘는 60을 맞춰주고 얘는 12를 곱한 거잖아. 그럼 a에다가 12를 곱하면 a에 12 곱하면 48. 자, 그 다음 60제곱근에 a 여기다가 3을 곱하면 되지. a의 세제곱. 그 다음 60제곱근의 루트의 a가 되니까 실제로 60제곱근의 루트의 크게 a에 48 더하기 3 더하기 1. 그래서 60제곱근의 루트의 a 길다 맞지? 3 더하기 1은 4. 그 다음 52가 되네. 따라서 그 길었던 과정을 거쳐 보니 뭐가 되냐면 60제곱근의 루트의 a의 26제곱. 아마 틀리면 계산 실수하는 느낌인데 60제곱의 루트의 a의 52제곱이고 요거는 원래대로 돌려놓으면은 뭐 60제곱근의 루트의 60제곱근 루트의 a의 52제곱이지. 60제곱근의 a의 52제곱이고 에이씨 어쩌지 뭔가 이상하더라. 야, 이런 실수 하면 안 돼. 이 4제곱이 지금 여기에 걸려 있는 거지. 근데 이거 a 4제곱이라고 내가 적었지. 이거 이렇게 적으면 안 돼. 맞지? 아이씨. 그렇네. 너네도 이거 실수하지 마. 그럼 여기 20제곱에 대해서 여기 계산이 되는 게 뭐냐면 a의 5제곱에다가 이거 12제곱이라니까 여기가 12제곱이 되네. 그래서 48이 아니라 여기 12제곱이야. 그래서 12랑 3이랑 하면 15고 15에다가 16이 되네. 그래서 계산하면 16이 되네. 여기가 16이야. 그래서 계산하면 여기는 뭐 실제로 a의 10제곱이 되고 그래서 0, 실제로 뭐 10제곱을 떼주면 a의 따라서 a는 6제곱근 루트 a가 되겠네. 그래서 계산하면 6제곱근 루트 a가 되네. 그래서 실제로 a의 안에 n은 6이고 m은 1이야. 따라서 6 더하기 1은 7이 되네.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돼. 그래서 요거 혹시나 잘못 나도 지금 순간적으로 보면서 이 4를 여기다가 적었다가 갑자기 여기다 적었는데 이거 적으면 안 돼. 너무 급하게 풀었나? 자, 그 다음에 52야. 아래 NA. 자, 52는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저 상황에서 52라는 요 상황에서 너네가 어떠한 형태인지를 봐야 돼. 52에서는 저러한 새로운 기호,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기호 자체가 기호가 지금 새롭지. 이 상황에서는 너네가 새로운 기호를 직접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적어봐야 돼. 중요한 거 봐야 돼. 양수 A와 2 이상의 정수에서 아래 A하고 N
을 각각에 대해서 얘를 뭐 n제곱근 루트의 a 이렇게 표현을 돼. 아 그럼 딱히 뭐 얘 새로운 건 아니네. 아래 an을 뒤에 있는 거를 거듭제곱근으로 안에 있는 걸 알맹이로 쓰래. 그러면 기억이야. 아래 2하고 4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뭐 뒤에 있는 게 거듭제곱근 4제곱근 루트의 2로 가는 거지. 근데 두 번째 건 뭐 같은 게 아래 루트 이하의 2랑 같은지 얘는 뭐 제곱근의 루트의 안에 루트의 2잖아. 그래서 루트는 합쳐져서 4제곱근 루트 2가 되겠네. 얘네 같네. 따라서 기억은 맞네. 자, 니은이야. 니은에는 아래 a의 3 아래 a의 3 그 다음에 아래 a의 3을 곱했더니 아래 3a와 3이 같나? 라는 걸 물어보네. 같은가? 아래 a의 3이라는 건 세제곱근의 루트의 a야. 근데 세제곱 여기도 세제곱근 루트 a고 세제곱근 루트 a야. 어라? 세제곱근 루트 a니까 세제곱근이 다 같네. 그럼 세제곱근의 루트의 a의 세제곱이 되네. 그러면 3 홀수는 그냥 a로 나오지. 자, 그 다음에 아래 3의 a는 실제로 세제곱근 루트의 3a야. 세제곱근 루트의 3a가 실제로 a랑 같은지는 아니지. 중요한 거 여기서 의도 자체는 너네 세제곱근이랑 3이랑 한번 낚이는지를 묻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디귿이야. 디귿의 아래 a의 n에 대해서 n 얘는 안에 거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바깥에 거 처리를 하면 돼. 안에 거를 처리를 하면은 아래 an이라고 하는 거는 아래 an은 뭐 아래 얘는 뭐 n제곱근 루트의 a의 n이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생각할게. 거듭제곱근의 얘잖아. 따라서 n제곱근 루트의 a이기 때문에 n 곱해서 n의 제곱근의 루트의 a라고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아래 지금 물어보는 게 a하고 2n이 같냐라고 하는데 얘는 뭐 2n제곱근 루트의 a지. n제곱이랑 2a랑 n제곱이랑 뭐 여기서 봐야 될 게 n제곱이랑 2n이랑 항상 같은지는 아니지. 같은 거는 아니지. 그래서 디귿이 아닌 거야. 따라서 1번이 맞지. 자, 그 다음에 유형 4번. 아이고야. 마지막 세 문제다. 자, 거듭제곱근의 대소관계야. 거듭제곱근의 대소관계. 거듭제곱근의 대소비교. 대소비교는 크게 봐야 될 게 저번에 대소비교 자체는 뭐였냐면 우리가 원리 자체는 루트 2랑 루트 3을 비교를 할 때는 안에 있는 루트가 같을 때 2하고 3이 크기 때문에 실제로 루트라는 건 역시도 뭐 얘가 커요 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지수의 거듭제곱 자체가 같을 때 같게 만들어준 다음에 안에 있는 알맹이를 비교해보면은 크기 비교가 가능해요 라는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쭉 풀어보는 거야. 그래서 거듭제곱근을 같게 만들어야 돼. 자, 따라서 53번에는 주된 53, 54, 55 역시도 뭐 거듭제곱근 자체를 뭐 같게 만들어주는 게 주된 핀트거든. 자, 세제곱근 루트 5랑 4제곱근 루트 10이랑 6제곱근 루트 20의 대소관계를 비교해본데 3, 4, 6 최소공배수 뭐야? 12. 따라서 12제곱근으로 바꿔줘야지. 모두 3이 12로 가려면 4제곱이잖아. 따라서 5의 4제곱. 여기 뭐 12제곱이 되려면 4, 3이지. 따라서 10의 세제곱. 그 다음에 6이 10이 되려면 12의 제곱근에 뭐 20의 제곱. 안에 있는 것 자체는 계산이 가능하지. 12제곱근의 루트에 5의 4제곱이니까 5의 4제곱은 5, 25, 25 곱하기 25는 625잖아. 그럼 10의 세제곱은 실제로 뭐 1000이지. 10, 100, 1000. 그 다음에 20의 제곱은 실제로 뭐 400. 따라서 제일 큰 거는 1000이 제일 크네. 얘가 1 봤다.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따라서 우리는 B 크기 순 B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A, C 이렇게 순서가 되겠네. B, A, C. B, A, C는 뭔 B, A, C야? 가운데 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게 마지막 거. 그래서 답이 4번이야. 자, 그 다음에 54야. 53, 54 모두 원리 자체는 쭉 같아. 54야. 54는 봐야 되는 게 일단 만들어 놓고 이거 중에서 가장 작은 수, 가장 큰 수를 B라고 할 때 얘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를 물어보네. 일단 쟤네 자체를 처리를 해야 되지. 54는 요거 처리하는 거 방금 했잖아. 루트에 3이 있으면은 얘는 뭐 이렇게 가운데를 쪼개서 루트에 3 곱하기 루트에 세제곱근 루트에 3이 되고 얘는 뭐 루트에 3 곱하기 실제로 6제곱은 루트에 3이야. 그러다 보니까 6제곱으로 맞춰야지. 앞 뒤에 얘를 뭐 6제곱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6제곱 루트에 얘는 2니까 3을 곱해주면 되지. 3의 세제곱 그리고 6제곱은 루트에 3이니까 결국 6제곱은 루트에 3의 4제곱이 돼. 6제곱 루트에 3의 4제곱이 되니까 이 다시 약분되어서 세제곱근 루트에 3의 제곱이 되네. 됐나? 세제곱 루트에 3이 되지. 3의 제곱이 되지.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돼.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앞에 나머지 루트의 4 곱하기 3의 세제곱근의 루트의 2 얘를 처리하려면 실제로 얘는 2의 제곱 루트의 4 곱하기 루트의 세제곱근의 루트의 2가 되니까 얘는 실제로 2의 제곱이잖아. 땡땡 날라가서 얘는 2 나오고 얘는 6제곱근의 루트의 2네. 따라서 실제로 얘는 6제곱근 루트의 2의 6제곱근과 같아서 6제곱 루트의 2의 7제곱이네. 됐나? 그 다음에 세제곱근 루트의 5의 루트의 5를 계산을 해보면 하여야. 자, 그 다음 얘는 세제곱근 루트의 5의 세제곱근과 루트의 안에 루트의 5가 되니까 세제곱근 루트의 5의 6제곱근 루트의 5야. 그래서 얘를 6제곱으로 맞춰주려면 안에 밖에 2를 곱해주면 되지. 그래서 6제곱근 루트의 5의 제곱에 6제곱근 루트의 5가 되고 6제곱근 루트의 5의 세제곱이 되네. 그럼 3 쪼개주면 루트의 제곱이니까 루트의 5가 되네. 2제곱근 루트 또는 루트의 5가 되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자 이제 원래 있는 수라고 하는 게 가장 작은 수, 가장 큰 수를 비교하려면 이 상황에서 이제 다시 요짓거리를 하는 거야. 다시 원래 있는 수가 세제곱근 루트의 3의 제곱이고 6제곱근 루트의 2의 7제곱이고 6제곱근 루트의 5의 세제곱이네. 6제곱 루트 5의 세제곱이네. 이게 앞에 6제곱이고 얘는 루트의 5네. 그러면 2, 6, 2잖아. 그럼 얘는 6제곱을 모두 바꿔주면 돼. 6제곱은 루트에 앞에 안하고 밖에 2를 곱하면 되네. 3의 4제곱. 6제곱은 루트에 2의 7제곱. 얘는 3을 곱하면 되네. 6제곱은 루트에 5의 세제곱. 계산하면 6제곱 루트에 3의 81. 얘는 6제곱 루트에 2의 7제곱은 128. 그 다음 얘는 6제곱 루트에 125. 그럼 제일 큰 거는 뭐냐면 가장 큰 수는 얘. 그리고 가장 작은 수는 뭐야? 얘네. 그래서 실제로 A라고 하는 게 얘가 가장 작은 수고 얘가 가장 큰 수네. 따라서 6제곱 루트의 81보다 크고 6제곱 루트 n에 대해서 6제곱 루트 128보다 가장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개수는 실제로 n이라고 하는 건 81보다 크고 128보다 작아. 자, 너네 요거 잘 봐야 돼. 81보다 크고 128보다 작을 땐 등호가 둘 다 안 들어가 있지. 이 경우는 128에서 81을 빼고 거기서 하나를 더 빼줘야 돼. 128에서 81을 빼면은 7이고 2 더하기 2는 4네. 47이네. 맞지? 47 더하면은 128 되지. 거기서 하나를 더 빼준 46이야. 자, 이게 뭐냐면 너네가 자연수가 있어. A하고 M하고 B 요거 사이에 정수의 개수를 물어봐. 그러면 등호가 들어갈 수 있는 케이스가 요 세 케이스잖아. 이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면 이 만족하는 자연수 정수의 개수가 B-A-1이고 여기는 정수의 개수는 B-A고 여기 정수의 개수는 B-A 플러스 1이야. 자,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1하고 2라는 두 개의 숫자는 2에서 1을 빼면 1이잖아. 근데 이 개수는 두 개잖아. 그래서 하나를 더해줘야 돼. 그래서 그런 원리거든. 지금 하고자 하는 게. 그래서 이 범위 사이가 81부터 128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128에서 81을 빼고 거기서 1을 하나 더 빼줘야 계산이 가능한 거지. 됐나? 자, 마지막으로 55번이야. 문제 다 푸니까 힘들다. 자, 마지막으로 55번. 55번은 너네가 55번 정도가 낚일 만한 문제거든. 요거 낚는 낚시용 도구인데 잘 보이나? 왜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비교라는 것을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지금 거듭제곱근 앞에 있는 얘네를 모두 일치시켜준 다음 생각을 했어. 근데 지금 보면은 이거를 왜 일치를 모두 시켜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얘네 자체의 근본적인 개념 자체는 크기 비교거든. 이 비교 자체를 항상 n을 일치해서 맞춰주되 우리가 비교라는 크기 비교 A하고 B가 크다라는 이 비교라는 개념은 우리 수학 하에서 많이 다뤘었어. A하고 B가 크다, 작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 B-A가 0보다 크다라는 게 근본적인 정의였어. 이 정의고 그 다음에 파생되었던 게 A, B가 양수이면 A분의 B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B가 A보다 큰 거였지. 또는 B제곱이 A제곱보다 크면은 얘네는 둘 다 A하고 B가 0보다 클 때 사용이 됐었어. 그래서
주로 원리 자체는 정의 자체는 두 개의 알맹이를 빼서 그 크기를 비교해 봐서 그가 두 개를 뺐을 때 두 개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비교를 해서 계산했으면 됐었다고. 그래서 55번에 보면은 A, B, C가 각각 주어져 있잖아. A라고 하는 게 뭐? 2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의 3 더하기 루트의 2. 자, B라고 하는 게 뭐? 세제곱근 루트의 3 플러스 2의 루트의 2. C라고 하는 게 3 루트의 2 마이너스 2 세제곱근 루트의 3.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게 3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의 3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2 중에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을 물어본대.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라는 거는 결국은 봐봐, 얘네 자체는 지금 더하기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럼 앞에처럼 거듭 제곱근으로 지수를 갖게끔 만들어 줘봤자 의미가 없어. 얘네를 맞춰준다고 해서 6을 맞춰준다고 해서 곱하기가 아니니까 합칠 수가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은 우리가 다른 거를 생각해야 돼. 근데 그 다른 거는 결국 이 상황에서 너네가 어떻게 다른 걸 생각하냐면 결국 얘는 크기 비교고, 크기 비교의 정의는 우리가 수학하에서 배웠던 거에 대해서 두 수의 차를 비교를 해보는 거라고. 중요한 건 두 수의 차를 비교를 해봐야 돼. 따라서 두 수의 차를 비교를 해보려면 각각에 대해서 적절하게 두 짝을 맞춰서 비교를 해, 차를 해봐야 되겠지? 해볼게. A, B랑 C, D를 해볼게. A 빼기 B를 해보면은 루트라는 거는 자체를 거듭 제곱 자체가 다르면 다른 문자라고 생각하면 돼. 얘네는 뭐냐면 A에서 B를 빼면 2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3 플러스 루트 2에서 세제곱근 루트 3을 빼고 거기다가 2 곱하기 루트 2를 빼는 거잖아. 그럼 세제곱근끼리 같은 수지, 같은 문자지. 그러니까 2에서 2를 빼면 세제곱근 루트 3이고 루트 2에서 마이너스 2루트니까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네. 그럼 얘네가 양인지 음인지를 비교해보면 돼. 자, 이제는 양인지 음인지를 비교할 때 이때 거듭제곱근을 같이 갖게끔 만들어주라고. 3이니까 6, 3하고 2니까 6으로 맞춰주면 되잖아. 6제곱근의 루트의 3의 제곱. 얘는 6제곱 루트의 2의 세제곱. 그럼 여기는 6제곱 루트의 9고 빼기 6제곱 루트의 8이야. 그러면 9에서 8을 빼면 양수야, 음수야. 얘 양수잖아. 그러면 얘 양수니까 얘가 크고 따라서 얘가 크다는 거야. 따라서 A보다 B가 크다라고 요 결론이 나오는 거야. 너네가 이걸 알 수 있어야 돼. 자, 똑같아. B에서 A, B. 그럼 C에서 D를 빼볼게. C에서 D를 빼보면 3. 그러니까 3 루트 2 마이너스 2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3에서 3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3 플러스 2 곱하기 루트 2를 빼는 거지. 그럼 루트 3, 세제곱근 루트 3끼리 빼면은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 루트 3이고 요거 하면은 플러스 5의 루트 2네. 그럼 5를 공통적으로 묶어내주면 마이너스의 세제곱근 루트 3 플러스 루트 2였네. 아까 기억은 나? 세제곱근 루트 3이랑 루트 2랑 비교하면 세제곱근 루트 3이 컸어. 얘가 컸네. 큰 거에서 큰 거에 앞에 음수가 붙어있지. 그럼 얘는 음수일 거 아니야. 큰 거를 더 큰 거를 뺀대. 그러니까 음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클 거고 얘가 크겠네. 따라서 크기를 비교를 해보면 중요한 건 C랑 D를 비교해보면 C하고 D가 크네.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AB 입장에서는 A가 B보다 크고 CD 입장에서는 0보다 작지? 0보다 얘가 0보다 작으니까 CD 입장에서는 자, C가 D보다 커. 마치 C가 D보다 큰데 이 상황에서 그리고 C가 D보다 커.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는 뭘 해야 하냐면 B랑 C랑 크기 비교를 해봐야겠지. B랑 C랑. 근데 몰라. 이게 좀 애매한 게 A랑 B랑 크기를 비교했고 C랑 B가 크기인데 이 상황에서 약간 도박이거든? 왜냐면 A가 B가 크기가 같고 C하고 D가 크기가 같은데 이렇게 됐는데 이 상황에서 B가 C보다 큰지 작은지는 혹시나 이렇게 되면은 B가 C보다 크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는데 혹시나 계산을 했더니 B가 C라고 하는 게 이 방향 크기가 되면 즉 C가 B보다 커버리면은 우리가 다시 이 순서 자체는 A, B, C, D 자체 전체 순서를 얘기하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에서 B랑 C랑 하든지 B랑 D랑 하든지 결국은 둘 다 해봐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는 나올 거거든.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너네가 이 길 갔다가 이게 아니면 이 길로 가거나 이 길 갔다가 이게 아니면 이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한 길은 짧고 한 길은 길어. 근데 나는 결국은 먼저 해봤으니까 B-D를 해볼 거야. 얘랑 크기를 비교해봐야 돼. 얘랑 크기 비교해보면 결국 쓰잘데기가 없거든. B에서 D를 빼보면은 실제로 쭉 계산을 해서 이거는 이제 방금처럼 한 거랑 똑같지. 방금처럼 한 거랑 쭉 똑같아서 계산해보면 B에서 D를 빼보면은 계산은 이제 이거는 계산 안 할게. 그래서 B에서 D를 빼봐서 쭉 계산해보면 B가 D보다 크다가 나와. 따라서 A가 B보다 크고
A가 B보다 크고, B가 D보다 크고, 근데 D가 크다 했잖아, 여기 D가 크다 했지? 그래서 C가 D보다 크다. 그래서 A, B, C, D, 이런 순서가 나와 있어. 그래서 가장 큰 수는 A고, 가장 작은 수는 C야. 따라서 A 더하기 C를 계산을 해보면, 쭉 계산해보면, 이거 계산이지? 계산을 해보면, A하고 C를 계산을 해보면 4루트 2가 나와. 그래서 나머지는 계산이지? 여기까지가 풀이었어.